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부모님 두 분 모두 살아계시고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여동생 2명 있어요. 저희 집은 그렇게 넉넉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를 돌이켜보면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못해줘서 미안하다 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은 가난하구나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았고 월세나 전세가 아닌 자가였으니 집에 돈이 없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어릴 때 할머니 집에 저를 맡기고 두 분이서 여행을 가시곤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어릴 때는 그런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집은 가난해, 얼른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부모님한테 도움 되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릴 때 한 번씩은 배운다는 태권도도 저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배우지도 못했죠. 친구들이 가지고 노는 딱지나 팽이, 로버트도 항상 부러워하면서 바라봤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다고 한 번은 울면서 떼를 쓴 적이 있는데 부모님은 미안하다고 열밤 자고 나면 사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열밤이 지나가도 부모님은 사주시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산타클로스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한 번도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1년 동안 내가 많이 울고 착하게 살지 않아서 안 오셨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몇 번이지. 저도 크고 나니 부모님이 안 주신 거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는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첫 여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여동생이 태어나고 부모님은 아기 장난감, 용품 등등을 엄청 구입하셨죠. 저는 동생한테 질투가 났어요. 나는 그 흔한 장난감 하나 없는데 너는 장난감이 많구나. 엄마 아빠가 얘만 예뻐하네 하고요. 그래서 동생이 조금 커서 오빠 오빠 하며 저를 쫓아다닐 때 엄마가 안 보실 때 몰래 꼬집기도 하고 꿀밤을 때린 적도 있죠. 그러다 엄마한테 걸려서 엄청 혼이 났고요. 그리고 또 몇 년 뒤 막내 여동생이 태어났습니다. 둘째는 크면서도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아빠는 한 달에 한 번 술을 드시고는 여동생 인형을 사오셨고 항상 좋은 옷, 좋은 신발을 신으면서 컸어요. 저는 사촌 형이 입던 옷, 신던 신발을 물려받아서 자랐고요. 막내도 크면서 둘째와 똑같이 물질적인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죠. 그냥 혼자서 막연히 우리 부모님은 여자아이를 좋아하나 보다 생각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의 다른 집 부모들은 아들한테 잘해주고 딸들한테는 조금 못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 반대의 상황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더군요. 남아 선호 사상이니 뭐니 우리 집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집에서뿐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할머니 댁을 가도 마찬가지였죠. 어디서도 저는 그저 쩌리 취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가끔씩은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던 저를 빼놓고 넷이서 비싸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갔다 온다든지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제가 수학여행을 가거나 해서 집을 비우는 날에만 항상 외식을 하곤 하시더라고요. 명절이면 저는 항상 어른들을 도와서 일을 했고 동생들은 사촌들이랑 뛰어다니면서 놀았죠.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꼭 음식을 여자가 해야 하는 법은 없으니 그건 그러려니 했어요. 용돈을 받아도 동생들과는 차이가 있었죠. 대부분 큰애들이 나이도 많고 하니 더 많이 주시는 게 보통인데 저는 5,000원 주시면서 동생들은 5만원을 주시곤 하셨어요. 사춘기가 될 때쯤엔 그런 것들이 더욱 서럽고 그렇더라고요. 한두 번에 끝났던 차별이 아니라 저는 태어나서 계속해서 받은 차별이었기 때문에 정말 켜켜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여튼 그렇게 차별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제가 고3이 되던 해 저는 공부를 제법 잘하는 편이었기에 대학 진학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고3이던 말던 부모님은 별로 안중에도 없으셨죠. 고3 있는 집들은 그런다고 하잖아요. 공부하라고 모두 조용히 지낸다던가 하나하나 더 챙겨준다던가 이런 거요. 그런데 저희 집은 전혀 그런 게 없더군요.
평소와 같이, 아니 더 즐겁게 남은 가족들은 웃고 떠들고 TV 보고 자기들끼리 외식도 하고 거의 저는 투명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저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은 공부를 잘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고 수능시험도 잘 봤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합격 통지서를 부모님께 보여드렸는데 대학 등록금 내줄 돈이 없다며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돈이 없지 않냐고요. 그러니 네가 정 다니고 싶다면 장학금 받아 다니던지 네가 돈을 벌어서 다니던지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포기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때쯤 됐을 땐 저도 부모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들이 등록금을 주시지 않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벌어서 다닐 테니 걱정 마시라고 했고 첫 대학 등록금은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의 도움으로 굳이 부모님께 받아 다녔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자식이 아닌데도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시더군요. 정작 제 부모님은 저를 내치듯이 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대학에 입학하고 정신없이 생활을 했고 집에서는 거의 잠만 자게 되면서 가족들과 얼굴 볼 시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서로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요. 그리고 알바가 늦게 끝나는 날에는 학교 친구가 자취하는 원룸에서 자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방학 때 주말에 있던 과외 일정이 취소돼서 오랜만에 집에서 늦잠을 자고 쉬고 있던 날이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집에 딱히 먹을 것도 없었고요. 저는 배달 음식을 주문해놓고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핸드폰이 꺼져 있었고 차례로 아빠, 동생들한테 전화했지만 핸드폰이 모두 꺼져 있었죠. 저는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으니 편하게 쉴 수 있어서 오히려 좋더라고요. 마음대로 배달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뒹굴대면서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했는데 늦은 밤이 됐는데 아무도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다시 엄마에게 전화를 했고 여전히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가족들에게 카톡을 보냈고 한참 뒤에 답장이 왔어요. 정말 웃기게도 걱정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그냥 저 빼고 해외여행을 갔던 거였더라고요. 저 빼고 해외여행을 가다니. 뭐 살면서 해외여행 가본 적도 없고 여권이라는 것도 만들어 본 적 없지만 정말 서운하더군요. 동생들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진을 엄청 보냈고요. 저는 어떻게 나만 빼놓고 갈 수 있냐고 나도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하니까 너까지 데려올 돈이 없었다고 하셨죠. 그놈의 돈은 왜 저한테 쓸 돈만 없으셨을까요? 정말 서러웠어요. 나는 이 집안에서 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속상한 마음에 친구에게 연락해서 우리 집 비었으니 술 마실래? 하고 불렀습니다. 친구는 좋다고 술을 사왔고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속에 있던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처음 해보는 이야기였죠. 제 이야기를 듣던 친구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자기는 잘하면서 항상 가족들 모두 여동생보다 자기를 먼저 챙겨줘서 여동생이 불만이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인 자신한테 더 잘해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 부모님처럼 여동생을 투명인간 남 취급하지 않는다고 했죠. 친구도 우스갯소리처럼 너 진짜 다리 밑에서 주운 자식인 거 아니야? 이상한데? 유전자 검사 같은 걸 받든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래 너 해보자. 우리 삼촌한테 부탁하면 해주실 수 있을 거야. 하고 하는 겁니다. 저는 술김에 나는 진짜 주운 자식인 것 같다고 한번 해보자고 했고 검사에 쓰일 것들을 친구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친구는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어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것도 기억을 못한 채 잊고 지냈습니다. 며칠 후에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야 우리가 술 취해서 그런 짓을 했지 하며 웃다가 그래도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 궁금해서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와 함께 친구 삼촌을 만나러 갔고 검사 결과지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된 거였죠. 제가 정말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설마 했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요. 어이가 없어서 결과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더니
친구네 삼촌은 제 눈을 바라보시며 정확한 결과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고 이 사실을 부모님도 아시는 것인지,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고 하신 것인지 그냥 도저히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못 참겠더군요. 저는 그대로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오늘 저녁에 부모님한테 할 말이 있다고 가족 모두 한자리에 모여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고 저는 부모님에게 서류를 내밀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부모님은 서류를 확인하시더니 당황하신 표정을 지었고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부모님은 결혼하고도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으셨고 병원에서 희망이 없다는 말을 듣고 아이를 가지기를 포기하고 저를 입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입양을 해보니 포기가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두 분은 저를 입양하시고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렇게 오랜 노력 끝에 동생들을 가지게 되신 거였죠. 막상 입양을 하고 나니 제가 안쓰럽고 예쁘긴 한데 그래도 친자식이 갖고 싶었고,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친자식이 생기면 아낌없이 해주기 위해서 저한테 쓰는 돈도 아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친자식이 생겼고 그러면서 저를 입양한 걸 후회했다고 하더군요. 자기네들보다 더 나은 부모를 만났어야 한다면서 말이죠. 눈물을 흘리시는데 솔직히 그 눈물에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 입양했을 때부터 친자식을 꼭 갖고 싶었으면 입양이라는 걸 하면 안 됐었던 거 아니냐. 나는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차별받고 가슴 아픈 기억밖에 없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만드냐며 울며 소리쳤습니다. 넋이 나간 상황에서도 할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부모님은 너에겐 미안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었던 것 아니겠냐고 하더군요. 정말 뻔뻔하지 않나요? 친자식에게 더 정이 가는 건 인간이라면 다 그럴 거라면서 저에게 위로의 말은 못 건넬 망정 저런 억지소리를 하시다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면서 저는 솔직히 증오감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이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된 게 어디니,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하나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긴 한다. 우리에게 많이 실망한 것 같은데 네가 원한다면 서로 정리부터 다 하고 각자 살아가는 것도 우린 괜찮을 것 같아 라고요. 정말 웃기는 인간들이죠? 제 생각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보아하니 정리하지 않은 호적 문제로 뭔가 저에게 득이 될 게 있을까봐 정리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도 당신들과 나도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는 않네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독립하는 게 맞는 거고요. 호적 말씀하셨는데 전 호적상 남남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제 부모님이 돼주시기로 하신 거니 돌아가실 때까지 제 부모님으로 돌아가시죠.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왔습니다.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그 친구도 제 이야기를 듣고 분노해지더군요. 현재는 그 친구와 같이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부모님한테 전화가 한 번씩 오더군요. 그 전화도 좀 시간이 지나니 뜸해지면서 오지 않고요. 그렇게 메시지만 간간히 오고 있습니다. 호적 정리하고 싶을 때 바로 연락 달라고요. 친구와 저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생각해봤는데 나중에 죽어서 저에게 유산이라도 물려줘야 할 일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그러더군요. 지금까지 네가 서러움 당하면서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사람들 죽으면 재산이라도 상속받아야 하지 않겠냐고요. 이 말을 듣고 난 뒤 저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절대 이 사람들의 가족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요. 제 친부모님을 찾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상처가 될 것 같아 그만두려 합니다. 오죽하면 절 버렸고 제가 입양하게 되게 만들었겠어요. 이래저래 서글픈 밤입니다. 여기 사연 봐주시는 분들은 인생 선배님들이 많으신 것 같았는데 저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다정한 난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